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금융시장은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다라고 해서 특별히 폭락하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요. 그냥 금융시장은 일단 전쟁이고 뭐고 가던 추세대로 가려는 경향, 어떤 여전히 단기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투기적인 측면이 금융시장을 훨씬 더 크게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전쟁도 물론 금융시장에 분명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전쟁이라는 이슈가 직접적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 생각에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금융시장은 자기 원래 가던 추세대로 장기적인 추세, 단기적인 추세, 자기 원래 그냥 가던 방향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전쟁이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본 척하고 그냥 이제 자기 가던 길대로 계속 가고, 그냥 계속 가던 길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란 이슈가 금융시장에 이렇게 딱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긴 해요.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큰 산유국이 지금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것도 아니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지상군이 개입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이 전쟁은 제한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지 사실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제한적인 아직까지 국지전이라면은 이게 어디 중동 한 구석에서 일어난 국지전이라면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전쟁 이슈는 별로 일단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일단 전쟁 이슈는 빼고 봐도 설명이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전쟁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오히려 우리의 투자자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의 어떤 투기적인 심리를 좀 더 자극하는 거에만 전쟁이 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실질적인 영향은 일단 아직까지는 없다. 심리적인 충격에 비하면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추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기존 추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존 추세는 뭐냐면은 이 금리의 상승, 그리고 금리가 오름에 따라 달러가 오르고 있고 그에 따라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게 기존의 이 큰 추세였죠. 이 추세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효한데요. 근데 재밌는 게 지난주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금리와 달러의 상승이 둔화가 됐죠. 그러면서 금리와 달러가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조정을 보이니까 증시가 반등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증시가 그 와중에 이제 증시도 이제 강한 친구가 있고 약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강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와중에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와중에 약한 나라들은 탄력적인 반등이 아니고 그냥 이제 하락이 둔화되는 정도로 이렇게 그냥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각자의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증시는 좀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일부 증시는 굉장히 서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증시는 보면은 이 어떤 서로 간의 힘 차이로 인해서 좀 혼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혼조한 모습을 보이는 증시들은 분명히 이제 해석을 할 때 야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또 급락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만한 논리가 그겁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그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때예요. 탄력적인 반등을 실패하고 있는 약한 증시들도 결과적으로 지금 약하다 하더라도 전저점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고 여기서만 버텨낸다라면요. 치욕적이지만 여기서 죽지 않고 어쨌든 이 생명을 이어가기만 한다라면은 결과적으로 큰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고 추세 전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런 금융시장 환경에서는 달러와 금리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증시 하방 투자하신 분들은 긴장을 해야 돼요. 아무리 오늘 음봉이 나왔다, 양봉이 나왔다, 하락을 했다, 상승을 했다,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봐야 될 건 혹은 상방, 하여튼 어떤 투자자분들이든 간에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든 간에 이 직전 저점, 이 자리의 지지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의 지지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결과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좀 강한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위쪽으로 좀 탄력적으로 반등이 올라와 있죠. 좀 강한 친구들은 이제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위쪽에 이제 저항을 이제 보면 될 거고요. 위쪽에 저항 테스트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예정이죠.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되겠다 싶습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미국 나스닥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네, 일본 증시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유럽 증시, 중국 증시 이런 친구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각각의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여튼 전쟁이란 이슈가 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금융시장은 여전히 그 기존의 투기적인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기존의 어떤 이런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크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쯤에서 오늘 나온 재밌는 보고서 좀 하나만 좀 같이 볼까 하는데요. 보고서 제목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전쟁과 유가와 미국 증시라는 보고서인데요.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 갈등의 역사가 미국 증시에 주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음.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전쟁이란 이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전쟁이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악재라고 착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제 미국 증시 한정해서는 일단 전쟁이란 이슈가 이런 전쟁은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제법 많긴 했었습니다. 미국 증시에 한정해서요. 다른 나라들은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죠? 일단 이 전쟁을 해석할 때는 그걸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쟁 당사국, 그 전쟁으로 인해서 직접 포탄이 날라와서 막 국토가 박살나고 이러면 이제 당연히 증시는 안 좋을 수 있겠죠. 이런 나라들은 당사국들은 일단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사국이 아닌 나라들은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하여튼 자기 나라 밖에서, 자기 나라 영토 밖에서 전쟁을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증시의 대부분 호재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쟁이 이제 어떤 측면에서 호재가 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전쟁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뭘 동반합니까? 뭔가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되죠.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국방부 지출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정부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대규모 재정 적자,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이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유동성 공급이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 전쟁은 금융시장의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사실 좀 좋았던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긴 합니다. 오히려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어떤 부양책의 논리 비스무리하게 유동성을 막 공급했잖아요. 대규모 재정 적자를 펼쳤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때가 이제 오히려 좀 불황이 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죠.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대공황 온 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군축하면서 좀 미국 경제가 좀 흔들렸던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 적자가 대규모로 펼쳐져 갖고 막 경제가 좋았었는데 전쟁이 끝난 직후는 이걸 다 거두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좀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미국을 보는, 전쟁과 미국을 보는 일반적인 시선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전쟁 당사국이라면 당연히 전쟁은 악재죠, 그죠? 이스라엘 증시 보셨죠? 6% 폭락하는 거. 어젯밤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어젯밤엔 또 반등했네요. 플러스 0.95%, 1% 반등 마감했네요. 근데 반등으로서의 큰 의미는 없겠죠. 한 6% 폭락했는데 1% 올라왔으면 올라온 게 아니죠. 일단 이스라엘 증시는 계속해서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알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렇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전쟁이란 이슈가 어쨌든 재정 적자를 의미하는 게 많죠. 어쨌든 재정 적자, 뭔가 대규모 재정 지출 혹은 국제유가 상승, 이런 거하고 전쟁이 지금 연관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시장은 약간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인플레와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인플레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고 인플레 공포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쟁 혹시나 미국이 좀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어떤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혹은 국제유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조금 우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증시가 조금 흔들렸었던 건데, 근데 지금 전쟁이 돌아가는 꼬라지로 봤을 땐 더 이상 일단 확전은 일단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금리가 오히려 안정세를 찾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여튼 전쟁 난다고 해서 막 김치국 먹으면 안 된다.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하여튼 금융시장은 전쟁 없는 것처럼 그냥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고, 자기 가던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근데 그 와중에 서로 힘 차이가 나가지고 약한 친구들은 약하고 강한 친구들은 강하고 그 와중에 조금 혼조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알아야 될 전쟁 이슈, 전쟁의 어떤 진행 상황 좀 한 가지만 좀 알고 넘어가자면 요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편에 서겠다라고 발언을 했죠. 사우디가 겉으로는 지금 보시면 미국에 원유 증산 의향을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뭐 이렇게 우리는 높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뭔가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은 사실 별로 제 생각엔 그래요. 사우디가 막 그렇게 막 국제유가를 안정시켜서 미국을 확 도와주고 그럴 생각은 일단 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것도 일단 미국한테 이것도 일단 미국 뒤통수를 때리는 행동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뉴스들은 분명히 일단 유가 상승에 기여하는 그런 뉴스이긴 할 텐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은 뭐 이미 뭐 반영이 된 걸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일단 실제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은 일단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저런 사우디 왕세자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저런 뭐 사우디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중요한 건 국제유가가 못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디? 89달러를 돌파한 착 해야 다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지금은 반등에 불과하다. 지금은 어디 저항에 걸렸냐면은 여기 걸렸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여기 지지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86.6 정도 되네요. 그 자리에 지금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제유가는 일단 반등이 제한되고 있어요. 뭐 저런 뉴스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자극적으로 우리 투자자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야, 사우디 왕세자가 저런 말을 했으니까 국제유가 100달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달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하고 나서 얼른 국제유가 차트를 보란 말입니다. 차트를 봤는데 움직임이 이래요. 그러면은 그냥 별 반응 없구나. 예. 그냥 그런 뉴스 그냥 그런 식으로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지금 워낙 나오는 뉴스 하나하나가 사실 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충격이 좀 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좀 냉철하게 좀 차분하게 좀 시장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머릿속에 이런 생각 하나 갖고 있으면 뒤통수 맞을 일은 좀 잘 없습니다. 대박은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크게 뭐 대박을 기대하거나, 그죠? 뭐 뒤통수 맞는 일은 좀 줄어들 것이라 생각을 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일단 이런 뉴스 금융시장에는 별로 일단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하여튼 은근히 악재를 재료로 삼아서 슬슬슬슬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긴 하죠. 전쟁이 물론 미국 증시에 계속해서 좋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전쟁을 호재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전쟁은 분명히 일단 증시의 악재다라고 일단 그렇게 명목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증시의 영향은 없다. 이렇게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 쭉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 있었던 내용들 좀 잠깐 보자면은, 전 세계에서 나스닥 다음으로 강했던 일본 증시 2% 넘는 탄력적인 반등 이어나가고 있고, 긴 추석 연휴를 보냈던 중국은 이제 복귀를 했는데, 계속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오늘 한국 증시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일본과 뭐 중국과 한국의 뭐 서로의 좀 어떤 그죠? 증시의 힘 차이 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하여튼 서로 좀 반응이 좀 다르긴 달랐다. 하여튼 강했던 일본은 강하다. 약했던 중국 한국은 계속해서 약하고 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거는 없다. 중국이고 한국이고 아직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지는 않았다. 비록 이런 안 좋은 분위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갈 것 같지만, 붕괴시키지 못하면 이 자리는 든든한 바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개장 예정인 유럽 증시는 일단 큰 폭의 상승 예정이네요. 그렇다면 유럽 증시도 다시 오늘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기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승하는 게 제 생각엔 뭐 자연스럽고 특별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 간단하게 좀 봤고요.
이제 오늘 그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좀 더 해보자면 중국 증시부터 좀 볼까요? 자, 이거 중국 상해종합인데요. 중국 증시인데 일단 여기서 방향성을 무지하게 고민했죠. 아주 더럽게 고민을 했습니다. 삼각 수렴형 1차, 삼각 수렴형 2차, 그리고 그러다 박스권 아주 더럽게 끌고 가더니 결과적으로 일단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긴 추석 연휴 그동안 악재들이 좀 가득해서 결과적으로 하락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쯤 했으면 이제 다시 전저점 테스트하러 내려오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보인 건데, 전저점 테스트하러 내려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 여기서 올라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 올라가야 될 때를 분명히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려오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다시 여기 지지력 테스트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물론 이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사실상인데 여기서 전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내려간다라는 거는 여기 지지력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굉장히 위험해졌다. 이 정도로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지난번에 증시 부양책을 만들어내고 나서 그 증시 부양책으로 만든 어떤 좀 의미 있는 바닥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를 다시 붕괴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요렇게 시작된 추세적인 하락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사실상 저 하락 목표치는 거의 뭐 여기 2020년 그때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목표치가 좀 많이 하락 목표치가 좀 많이 열린다라는 걸 좀 의미하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자리 붕괴되면 사실상 22년 10월 혹은 여기 22년 4월에 만들어놨던 이 자리까지 거의 뭐 하락 목표치가 열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중국 증시 위험하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안화도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어떤 강세 흐름이 멈추고 하방 경직성 잘 확인하고 있죠. 지금 이 흐름이 뭐 하는 거냐, 여기 역사적인 고점 자리, 여기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다. 빨리 내려가면 다행인데 지금 일단은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이건 기간 조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고 올라가고 기간 조정 중이다. 올라가기 위한 기간 조정 중으로 보는 게 일단 아직까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 불안하다. 여기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증시는 탄력적인 반등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워낙 강했었던 증시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탄력적인 반등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오늘 밤 나스닥 S&P처럼 어떤 무거운 좀 저항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3거래일 동안 쭈루시 어딘가 지켰던 이런 자리까지 거의 다 도달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본격적인 좀 그런 매물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보시면 직전 저점 자리 여기를 돌파한 착한 거는 분명히 좋은 신호인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이긴 한데 위쪽에 또 저항들도 많고, 결과적으로 이게 일본 증시는 보시면 지난번 요날 폭락부터 시작해갖고 요렇게 슈팅이 쏟아졌던 건데요. 이 슈팅이 쏟아졌던 첫 번째 자리까지 좀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다. 여기서부터가 좀 본격적인 어떤 저항 테스트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중요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쭉 빠지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강했던 친구가 일본이나 미국 증시쯤 되는데 얘네가 여기에서 저항 맞고 오늘 밤에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밀려버리면은 기존에 여기 밑에서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던 친구들은 이게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본까지 좀 봤고요. 유럽 증시는 잠시 후에 개장 예정인데 일단 큰 폭의 상승 예정이니까, 일단 독일 증시는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서 사실상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좀 이끌어낸 건데, 오늘 다시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이어나가려고 갭상승 출발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다시 이 자리만 돌파한 척을 한다면은, 그럼 일단 상승 목표치가 여기 직전 고점까지 열리게 되겠죠. 하여튼 일단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는요. 이런 상황이다. 특별히 오늘 밤 내일 밤 이렇게 해서 중요한 이슈는 일단 당장은 없습니다. 내일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목요일 밤인가에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CPI하고 코어 CPI 그게 발표가 되는데 그건 좀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간 방금 전에 갭상승 출발했네요, 그죠? 독일 증시
어떤 이 지난번 장대 양봉을 완전 돌파한 착에서 시작한 거니까 일단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을 거고요. 이게 만약 진짜라고 한다면은 상승 목표치는 저 위에까지 열립니다. 제법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이게 만약 속임수만 아니라면요. 이 정도까지 일단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을 봤고 뭐 특별한 이슈는 없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 이제 조금 좀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한국 증시는 오늘 굉장히 서운했죠. 하이닉스가 빠지고 뭐 코스닥, 에코프로 친구들이 쭉쭉쭉 빠지면서 삼성전자도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한국 증시는 탄력적인 반등이 아니고 이제 하락이 둔화되어 있다. 그냥 이 정도가 일단 오늘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미국 증시의 오늘 밤 모습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여기서 이제 저항을 의식해서 여기서 또 하락을 해버리면은 한국 증시는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다시 이제 전저점 테스트하러 가는 거예요. 오늘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올라주면 한국 증시도 이제 그러면은 그 박스권 내에서 조금 더 이제 안 빠지려고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하락 중인데요. 하락이 좀 둔화가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연스럽죠. 지금 하락 둔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많이 빠졌으니까 몇 주간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거고. 하여튼 뭐 한국은 안타깝게도 뭐 지금 글로벌에서 제일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그죠? 좀 불쌍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상승 가능성, 뭐 전쟁 가능성 이런 거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작은 신흥국이니까 그죠? 한국의 위치가 그래서 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하락이 둔화가 되어 있는 거고 일단은 뭐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일단 그런 거 그냥 하시면 되겠죠. 별다른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없고 325를 이러다가 넘어가면은 이러다 이제 돌파 한착하면 근데 또 제법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결과적으로 빨리빨리 320짜리를 깨고 선물이 빨리 깨고 내려가야 이제 뭐 계속 하락을 하든 말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20 지키면은요.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지지력은 없습니다만은 320을 결과적으로 사거래일째 지킨 거예요.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320 붕괴됐나요? 지난 사거래일 동안? 아니잖아요. 320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좀 하여튼 주목해서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긴 하는데 320 붕괴시켜야지 이제 그래야 좀 큰 시대가 난다고요. 여기 붕괴 안 시키고 있다가 그럼 또 결국 325 돌파 한착하는 거고 그러면 또 위로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긴 한데 325 기준으로 하시고 325가 안착되면은 또 도망가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코스닥은 뭐 코스닥도 그죠? 그냥 뭐 하락이 둔화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탄력적인 반등의 의지는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낙폭이 좀 이건 좀 너무 심화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낙폭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력은 안 보여요. 코스피는 선물이 320을 사거래일째 지금 안 깨고 있는 건데 코스닥은 지금 지지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언더슈팅일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일단 분명히 일단 지지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위험하다. 힘이 빠져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할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코스닥은 하박 추격은 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봐요.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원달러 환율은 이게 가격 조정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특정 자리를 지키면서 뭐 이 정도면 그냥 기간 조정으로 인정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어떤 기간 조정의 이런 영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한국은 좀 약하네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특별히 뭐 할 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모양만 쭉 좀 확인을 해봤어요.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오늘 밤 미국 증시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자리들 저항 테스트 할 겁니다. 그 나스닥 어디 말씀드렸죠? 분봉상 15,270 뭐 이 정도 자리 어떤 저항 테스트 예정인 거고요. S&P는 어디였죠? S&P는 대략적으로 보시면 4,380, 4,300 맞습니다. 4,380 정도 여기 저항 테스트 121선이기도 하죠. 이 자리 저항 테스트를 오늘 밤에 할 예정이고요. 오늘 밤에 이제 저항들을 앞두고 저 미국 증시 양대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국 증시는 내일 전저점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조금 더 버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죠? 하여튼 뭐 금리와 달러 이런 것들 지금 조정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하는데 얘네가 조정이 적게 나오면은 증시도 더 많이 빠질 수 있겠습니다. 그죠? 얘네가 조정이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이제 본격적인 가격 조정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올라갈지 이런 어떤 그런 패턴에 관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